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0일 밤 10시 35분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는 어떻게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표적으로 해가지고 작전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즐겨 듣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음모론에 세뇌가 되어가지고 특별히 이번 계엄 임무의 제1 우선순위로 선관위를 딱 찍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점점 확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첫째, 국회보다 먼저 병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를 수색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기관, 특히 전산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를 담당하는 부대가 하나는 정보사령부, 하나는 방첩사령부입니다. 과거의 보안사입니다. 로 분리를 해가지고 병력을 투입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정보사령부나 방첩사령부는 군에서 굉장히 기밀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공략에 아주 공을 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표는 일단 서버를 압수해가지고 서버를 들고 나오는 거가 목표였는데 장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버를 촬영하고 하다가 금방 계엄이 해제되면서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그 의도를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이 극단적인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자들은 지난 총선도 부정선거로 졌다, 부정투개표로 졌다라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일리가 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부정투개표가 드러날 것이다. 이든지 아니면은 들고 나와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포착되었다라고 발표함으로써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국회는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일종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한쪽은 국회로 들어가고 한쪽은 그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관리를 했던 선관위로 들어가고 해가지고 결국은 요걸 합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회를 부정선거 당선자 집단으로 몰려고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병력 영관급 10여 명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계엄 그날 12월 3일 미리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문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계엄 당일 오전 11시에서 11시 사이에 받아가지고 일개 팀을 선정을 해가지고 밤부터 그 가까운 곳에 과천청사 그 근방에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투입이 된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팩트 1이고, 그 다음에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거나 그대로 들고 나오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인 걸로 오늘 거의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성우 방첩사령부 제1처장은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여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이를 들고 나오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호 의원의 질문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 처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법무
법무실에 가서 법무관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관들이 일제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그럽니다. 합동수사본부 정식 개소 전에 구두명령만으로 방첩사 인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투입된다고 해도 현장에서 구체적 혐의 사실 확인 못하면 형사 입건 안 된 상태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피의 수사기관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 목록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한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 상실.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무관들의 일치된 반대 의견을 받아들인 정처장은 사령관에게 그렇게 서부를 들고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도 하고 가장 우스꽝스러운 것은 계엄사 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덮친 사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처럼 헌법상의 독립기관입니다. 아무리 비상계엄령이 펴졌다 하더라도 헌법기관에 군대가 멋대로 들어가는 것은 이거야말로 국헌문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헌문란은 폭동으로 또는 폭력으로 국가기관을 그 기능을 정지시켜버리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를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던지는 하나의 주권의 표시로서의 투표권이 제대로 행사되는 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평이 나 있는 것은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한 지가 벌써 한 60년이 넘은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전부터 보수를 자처하는 아주 악질적인 자들이 거짓말을 해대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다수 지식인들, 보수라고 자처하는 지식인들, 황교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가담해가지고 사전 투표하면 안 된다. 캠페인을 벌이고 별의별 못된 짓을 다 해왔는데 여기에 불행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넘어갔는지 그들 주장을 아주 경청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오래 듣다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이 음모론에 그냥 접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을 펴자마자 거기에 표적을 맞춰가지고 이런 불법한 행동을 했다가 이제 들통이 났는데 이거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더 자세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이제 답을 해야 되겠죠. 당신은 누구 말을 믿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판단했느냐?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 답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최고급 정보를 보고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질 인간 집단 그리고 정신이 망가진 집단이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그런 허위 정보에 혹해가지고 국군을 동원해가지고 선관위를 불법 점거함으로써 그 다음에 뭘 꾀했겠습니까? 그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자료를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처럼 조작해가지고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저 민주당 의원들은 부정투개표로 당선된 사람이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을 펴가지고 국회 문을 닫게 했다 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린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만든 엉터리 유튜브를 저한테
보내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보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게 한국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